이 프로그램은 인기 팟캐스트 아말감의 미방송분을 모아놓은 프로그램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오독 68회 이작가야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솔라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호야, 오랜만에 오랜만입니다. 나왔네. 요즘 우리 상승세가 무서운데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진짜. 너무 무서워요. 언제 진짜. 이후 시점이었냐면 만드레이크가 베트남 여행 간 시점부터 상승세가 무서워가지고 그간에 구독자가 한 20명 늘었죠? 네. 20명 이상? 상승세를 타고 있었다가 살짝 약 보합세에 빠지려고는 찰나에 만드레이크가 이사를 한다고 또 결석을 하는 호재가 호재가 와서 이때는 이때다 해서 호야님 다시 한번 불렀는데 학교 끝나자마자 막 허겁지겁 달려왔나 봐요. 그죠? 시험 기간이라 가지고. 시험 기간? 네. 시험 기간 뭐 봐요? 시험? 과목이 뭐야? 저 뭐? 건강사정, 기본간호학, 양리학, 병태생리학, 액트도 있어요. 리학이죠? 약. 네, 약. 건강 사정? 그는 사정과 관련된 건강 뭐 이런 건가?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이 만드레이크의 결석의 호재를 잘 이용해서 우리가 이번 회차 나가면 한 10명 정도 더 구독자가 늘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한번 염원해 보고요.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너 이름 뭐지? 너 이름 뭐지? 문직이. 네. 뭐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그냥 별일 없이 잘 지냈습니다. 애 잘 크고. 애가 요새 저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영화 봐서 그래. 싫어하면은 되게 그냥 멀리하고 편할 줄 알았는데. 신경 쓰여? 이게 약간 애기를 두고 아내랑 경쟁하는 그런 게 돼가지고. 조금 마음이 안 좋았어요. 경쟁에서 이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니면 포기를 했고요. 일단 포기했고. 의연해지려고? 네. 며칠 동안 간쓸게 다 빼주고 놀아주니까 약간 돌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뭐 어떻게 놀아주나? 뭐 이렇게 이러면서 놀아주나? 왜? 하루 종일 이렇게 놀아줘요. 정신병 걸릴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여성들이 출산 후에 우울증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계속 너무 어린아이의 언어를 쓰잖아요. 계속 하루 종일 집에서 둘이 있으니까. 그래서 스스로도 바보가 된 것 같은 기분에 빠져서 또 그게 한몫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문직인 나가면 할매들하고 집에 들어오면 애하고 대화를. 큰일 났네. 문직이 우울증 걸리겠네. 네, 그렇습니다. 솔라는 뭐 잘 지냈죠? 아니요, 전 이번 주도 역시나 잘 못 지냈어요. 월급 주였는데 이제 회사에서 월급 갖다 장난을 쳐가지고 이제 퇴사를 하겠다 이랬는데 퇴사를 또 안 시켜주겠대요. 그래서 한 주간 내내 그걸로 퇴사하겠다라고 얘기만 하고 나가면 돼요. 그쵸.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걸린 돈이 거기에 있다 보니까 그거는 노동부에서 해결해 주죠. 그만두고 싶을 때 일을 그만둘 수 없으면 노예 상태와 다를 게 없기 때문에 노동법에서는 그만둘 자유를 확실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표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현의 말씀도 있습니다. 호야는 저 채플 잘 듣고 있나? 채플이요? 채플 잘 지냈죠 그동안? 그럼요. 학생회는 잘 되고 있어요? 힘들어요. 힘들어? 그만둬. 그만둘 권리가 있다고. 그만둬. 다 때렸죠. 포기하면 편한데 왜? 그렇더라고요. 진짜 포기하면 편하더라고요. 포기하면 돼요. 그래서 누가 부탁을 하면 거절을 못한대. 호야가. 그래서 여기 사회에서 힘들어질 애기 한번 봐주시면. 애기 한 번만 봐달리. 수요일날 너 쉬는 날 쉬게. 일하는 날도 아니고. 알바비 주면 되지 베이비시터로. 괜찮다. 좋은데요? 그래 알바 학생들이면 알바가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그리고 베이비시터는 시급이 비싸요. 네, 비싸요. 엄청 비싸요. 한 15,000원씩 받으세요, 시간당. 오호, 2배네요. 괜찮잖아. 15,000원씩. 생각 좀 한번 해볼게. 12시간만 해달라고 그러면은, 얼마야. 15만원? 20만원 들어가네? 근데 그 정도 받아야 돼요. 그래. 더 받아야 돼요. 애를 보느니 나가서 밭을 맨다고 그랬어. 맞아요. 그렇습니다. 잘 지낸 것 같으네요.
저도 뭐 잘 지냈습니다. 잘 지냈고, 배가 너무 아프네요, 지금. 갑자기 방송 중에 제 목소리가 안 들리면. 알아서 저기, 큰일, 나란 일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해주세요. 저기, 한 주간 본 영화, 문지기가 2편이나 봤다며, 한 주간. 네, 극장에서 봤어요, 2편이나. 그 영화를 어떻게 2번이나 갈 수 있었어요? 난 그게 더 궁금해, 영화 감상보다. 제가 수요일 날 노는 날이거든요, 쉬는 날. 근데 아기가 이제 어린이집 다니니까, 어린이집에 아침 일찍 맡기고 딱 그 시간에 한 4시간 5시간 동안 볼 수 있는 영화를 골라가지고 보는 거예요. 조조로. 그거는 저번에도 했던 얘기고. 네. 근데 어떻게 2번 봤냐고. 왜 2번 봤지? 네? 2주였으니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그쵸. 2주니까. 그렇구나. 뭐뭐 봤어요? 더 와이프 한 개 보고, 그 다음에 그린북을 아직도 해? 그린북을 네. 지금 보셨어요? 그린북을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작가님이 올해 최고 영화를 벌써 봤다고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VOD로 나왔더라고요. 또 TV에 보니까 나왔어? 그거를 보려고 수요일날 보려고 했는데 마침 그날 아침에 저기 시네큐브 광화문 갔더니 그게 조조인 거예요. 그래서 옳았구나 하고 봤죠. 시네큐브는 있을 수도 있겠네.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크리스마스 때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크리스마스 보려고. 때? 네. 그 크리스마스쯤 그 배경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봤는데 나중에 아내랑 같이 보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영화에 크리스마스가 나와서 크리스마스 때 네. 보고 싶은 거란 말이야? 네. 없어? 비고 모텐슨이 그 나오는 줄 알고 있었는데. 고추 큰 비고 모텐슨. 네. 나오는 줄 알고 있었는데 연기 때문에 살을 찌운 그쵸. 거겠죠. 근데 와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기도 그 전에 봤던 그 사람 영화들이랑 진짜 다르고. 로키랑 비슷하죠? 네. 그 비고 모텐슨의 네, 거기서 몸매나 연기가. 이런 거. 그리고 그 캐릭터 자체가 성격이나 이런 게 건달이면서도 그 안에 심성은 고운. 네. 로키가 권투 선수 되기 전 상태랑 좀 비슷하죠. 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그 흑인 저기 뭐죠? 압둘 마호샬라 마호메트? 마호메트 형 너무 품격 있죠. 너무 멋있어. 그렇습니다. 또 뭐 봤어요? 봤어요? 저기? 그린북이야? 네. 네, 봤어요. 어땠어? 좋았어요. 다른 건 없고. 그다음에 더 와이프. 와이프를 더 사랑해주고 싶던가요? 그거 보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해 가진 않고. 근데 그 마지막 장면이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엔딩이? 네. 남편이 죽잖아요. 죽는데 죽으면서 막 애기처럼 자기 사랑하냐고 막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때 그 여자 주인공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사랑했는데 어떻게 아니라고 그래? 거짓말이지. 사랑했어. 사랑했죠. 사랑했으니까. 근데 지금 죽는 순간에 사랑하느냐 하면 아직도 사랑하느냐? 사랑하겠지. 아직도 사랑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안 밝힌 거 아니에요?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닐까? 아니야? 그럼 왜 안 밝힌 거야? 너무 그 과거의 관성. 네. 나쁜 여자. 노벨상 뺏어야 돼. 관성 때문에 그랬다면. 이게 뭔 소리냐 싶으신 분은 우리 64회 때 더 와이프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그거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 구독 눌러주세요. 엔딩이 마음에 안 든다라는 여성이 그동안에 자기가 겪었던 어떤 수모나 어떤 억압된 삶을 복수해야 된다 그 순간에. 네. 그거를 막 까발려가지고 노벨상을 뺏는다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남자가 죽을 때 알려줘야 된다 똑똑하게. 귀에 속삭여줬어야 됐다고요? 네. 스릴러 아니야 그러면? 그러면은 본인들은 회사 사표 낼 때 거기 사유에다 뭐라고 써요? 사유를 뭐 구두든 서류상으로든 얘기할 거 아니에요 회사 측에. 계약 종료. 계약 종료. 네. 그럼 그 사람이 야 연장 계약 하자 이렇게 얘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잘렸구나. 아유 야 내가 말 실수했네. 내가 말 실수했어. 제가 딴 계획이 있어가지고. 좋다. 아는 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 딴 계획이 있었다. 개인사가 있다. 라는 걸로 했잖아요. 뭐라고 써요? 사표는? 전 대부분은 좋게 퇴사를 해서 여지껏은 막 그냥 평범하게 썼었거든요. 개인사? 네, 뭐 그냥 다른 일을 찾아볼래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평범하게 썼었는데 이번엔 욕을 한 바가지 쓰고 나오려고요. 그래. 이미 앞에선 말을 욕을 한 바가지 그러면 했어. 그런 식이면은 사표에다가 그렇게 겪었던 더러운 일 다 적고 나올 거예요? 제가요?
진짜 화가 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그만둘 땐 다 일신상의 이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내잖아요.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 와이프도. 아이 떠나는데 뭐 거기다 대고 내가 또 저 세상 가서 다시 마주치면 어떡해. 사후세계까지 간다고?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아니, 난 사랑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더 와이프 봤어요? 아, 저 못 봤어요. 못 봤어? 보지 마. 왜? 나중에 늙어서 봐. 재밌는데 그 영화. 그래서 시험 기간인데 어떻게 해? 그만 봐야지 영화. 원래 시험 기간에 노는 거였어요. 아이고 요즘 애들은 안 참나. 요즘 애들 우리 같은 줄 아나? 저도 아직 요즘 애들입니다. 참. 요즘 애들은 스펙 쌓느라고 정신없어. 무슨. 저도 요즘 애들이에요. 참나. 또 보셨고 또 뭐 봤어요? 저 솔라는? 저는 일단 나의 작은 시인에게를 봤어요. 네, 그거 재밌을 것 같던데요. 보고 싶어요. 난 뭔지도 모르겠네. 어땠어요? 근데 생각과는 좀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죽은 시인의 사회나 그 하나 엄청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선생님 나오고. 선생님 나오는 영화 되게 맷 데이먼 나오는 어퓨 굿맨이 아니라 구디런팅. 아 맞아 구디런팅 뭐 이런 거에 뭐 뒤를 엄청 유명한 선생님 나오는 거는 번지 점프 하다 아니야? 네? 여하튼 이런 거에 뒤를 잇는 뭐 선생님과 제자의 뭐 이야기다라는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류의 약간 감동 스토리인가 보다 했는데 이건 뭐 거의 뭐 스릴러던데요, 내용이? 그런 예고편에서 그런 느낌도 살짝 있긴 했어요. 결말이 약간 스릴러예요, 느낌상. 그래서 예상치 못한 내용이 있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다 정도? 근데 그 앞에 두 영화에 견줄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여기 여주인공이 연기를 정말 잘한다 정도? 시놉시스가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리사. 따분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 시를 통해 예술적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하지만 재능이 없다. 우연히 자신의 학생 중 지미가 시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음을 발견하고 아이의 시를 자신의 시 수업 시간에서 발표하게 하는데 이거 뭐 가로채는 얘기인가 보네요. 시를?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결말이 그 내용은 아니에요. 뭐 그렇게 가진 않겠죠. 당연히 그 시놉시스만 보고 다 영화 내용을 알 수 있게 만들면 안 되지. 그죠. 이용철 평론가가 이 사람 점수를 좀 되게 좀 후하게 좀 주는 분이신데 뭐였더라? 어떤 이상한 영화에 별점을 많이 줘가지고 그때 논란이 됐었는데 이분이 별점 3개를 주시면서 무시무시하고 불편한 이스라엘 원작을 평범하게 만드는 미국식 제주라고 하셨네요. 아, 원작이 있었구나. 요즘 대부분 원작이 있으니까 영화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추천? 나쁘지 않아요. 추천. 매기 질레날 나오네요.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역시. 오늘 이따가 할 영화 우리들의 20세기에 나오는 여주인공 그레타 거윅이 얼굴 생김새가 약간 제이크 질레날하고 조금 닮았거든요. 윤곽이라든지 좀 합죽이스러운 입모양이라든지. 근데 매기 질레날이랑 제이크 질레날이 남매잖아요. 매기 질레날은 전혀 안 닮았는데. 아무 소리였습니다. 아무 말이었어요. TMI. 네, 그렇습니다. 매기 질레날. 참 이쁜데 왜 안 이쁜 여자의 대명사처럼 이렇게 알려줬나 모르겠어. 그래서 추천이야 이거죠? 네. 여성 감독의 또 여성 주연의 영화입니다. 요즘 시대랑 잘 맞죠? 그 다음에 다음. 그리고 파도 치는 땅이라는 또 독립 영화를 봤어요. 파도 치는 땅. 폭력의 씨앗 감독이 만든 이제 차기작 그 간첩 누명을 썼던 사람들과 그리고 그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건 좀 제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편집이 진짜 뚝뚝 끊겨가지고 약간 계속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졸다 일어난 느낌처럼 뚝뚝 끊기더라고요, 내용이. 그래서 이거는 비추천. 간첩 사건에 연루되어 무죄 선고를 받은 아버지가 국가보상금을 유산으로 남겼다. 아들 문성은 30년 만에 고향 군산으로 향하는데 그곳에서 아버지를 간호하는 미스터리한 여인 은혜를 만난다. 국가의 폭력이 담긴 3대의 비밀이 밝혀진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어우, 재미없겠다. 아니 근데 시놉시스 읽다 나 졸 뻔했네. 저 시놉도 되게 거창하게 쓴 거예요. 실제 보면 저것보다도 별로 더 지루해 진짜. 임태규 감독 기억해 두겠습니다. 아니 저분이 독립영화에서 굉장히 뜨고 있는 감독이시래요. 그래서 저분 첫 번째 작품인 이제 폭력의 씨앗이 무슨 그 영화제인가에서 엄청 호평을 받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저거는 못 봤는데, 그래서, 영화제에서 호평 받을 정도면 그래도 제가 독립영화나 막 이런 걸 완전 싫어하고 막 이런 건 아니니까, 쏘쏘하겠다. 내용도 간첩에 연루되고 막 이러니까, 괜찮겠는데 하고 봤는데, 와, 진짜. 그렇습니다. 현재 관객수 676명 중에 한 명이 되셨네요. 저것도 많아, 지금. 그래도 우리 독립영화 잘 돼야지. 이거 한 2,000명은 보셨으면 좋겠다. 개봉작은 아까 말했던 퍼스트 리폼드를 봤어요. 에단 호크가 나오는. 이게 처음에 그 예고편만 봤을 때는 되게 종교 영화스러운 내용으로 막 나와요, 예고편이. 퍼스트 리폼드. 그리고 이 주인공도 그 직업이 목사예요. 그래서 종교 관련된 영화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약간 생각보다 감독이 욕심을 많이 냈더라고요. 그래서 종교를 통해서 그 환경 문제를 보여주는 영화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 막 지구가 엄청 뭐 파괴되고 있잖아요. 뭐 아마존이 뭐 없어지고 뭐 온난화가 생기고 이런 거를 고성의 숲이 날아가고. 막 이런 거를 약간 그 종교적인 측면에서 뭐 하느님이 피조물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없어지려고 만든 게 아닌데 인간이 이걸 없애고 있다. 과연 이게 신이 좋아할까? 우리가 과연 뭐 죽고 나서 이걸 용서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풀어내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호불호가 엄청 갈릴 것 같긴 해요. 영화 내용 자체가. 좀 평론가들에게는 평균적으로 8점대 이상의 호평을 받고 있네요. 이게. 그럴 것 같은 영화였어요. 약간 뭔가 이동진 평론가가 좋아할 것 같은 느낌. 박평식 씨가 7점, 3.5를 주면서 순환과 희생, 부활의 계절에 라면은 알쏭달쏭한 한 줄 평을 남기셨는데 박평식 씨가 3.5를 줬다는 거는 다크나이트랑 동급이란 얘기예요. 그렇구나. 근데 저 영화평이 영화를 보면 이해가 돼요. 택시 드라이버, 분노의 주먹 이후 폴 슈레이더 최고의 영화라는데요. 이게 뭐 엄청 재밌는가 본데 왜 그래? 아니 엄청 심오해요. 그러니까 뭔가 재미라기보다는 되게 심오해요, 영화 자체가. 그래요? 예쁘진 않은데 추천은 못하겠는? 제가 봤을 땐 괜찮았는데 남한테 추천은 못하겠는? 그런 영화? 환경 파괴와 종교적 관점 이런 걸 좀 섞어갖고 영화가 진행되나 보네요. 네, 근데 그건 생각보다 잘 결합시켜서 좀 풀어낸 것 같아요. 페미니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영화야. 이런 거 안 돼. 없습니다. 이런 거 안 돼. 이런 거는 우리가 이거 배척해야 됩니다.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니 근데 약간 요즘 시대에 필요한 영화인 것 같긴 해요. 모든 것을 페미니즘하고 엮어야지. 환경보호도 페미니즘하고 엮어서 여성이 환경을 지킨다. 뭐 이런 걸로 이게 해줘야지. 요즘 때가 올 때인데 이 사람 감각 없네. 거장들이 이게 문제야. 시대 트렌드를 못 읽어. 호야. 네, 저 제일 최근에는 패터슨을 봤어요. 패터슨? 인스타에 보면 소규모 영화관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데 우연찮게 가게 돼서 이걸 봤는데 주인공 이름이 패터슨이에요. 영화 이름이랑 똑같이. 근데 그 사람은 진짜 맨날 똑같은 삶을 살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똑같은 시리얼 먹고 버스 출근길 걸어가서 도시락통 들고 걸어가서 맞아요. 그리고 같은 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맞아요. 운행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매일 똑같은 일상을 사는데 매일 다른 소재를 찾아내요. 그분이 시를 쓰는 게 취미인데 매일 다른 소재를 찾아낸다는 거에 굉장히 인상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거의 비슷해요. 맨날 9시까지 학교에 가야 되거든요. 저는 시간표를 제가 안 짜요. 짜서 줘요, 저한테. 누가? 학교에서. 왜 그래요? 뭐 고등학생이야? 우리한테 뻥친 거야? 고등학교 같지 않아요? 날 속였냐? 그래서 이건 여담인데 강의실 안에 있으면 교수님이 들어와요. 제가 가는 거 아니고. 그대로 그냥 계속 있는 거야? 네, 진짜 고등학생 같지 않아요? 요즘 고등학생도 이동 수업 하지 않나?
제가 학과 특성상 그래요. 그랬는데 저도 맨날 똑같은 시간에 지하철 타가지고 아침이니까 지옥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껴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진짜 매일 반복되는 게 진짜 짜증나요. 역까지 걸어가는 길이 막 답답하고 싫고 지루하고 그런데. 제 직장 생활을 어떡하냐, 쟤. 그러니까. 쟤 큰일 났다. 아니, 왜냐면 대학생은 과목이라도 바뀌잖아. 근데 직장 다니면 리얼 맨날 똑같은 일만 하잖아요. 오 마이 갓. 근데. 아니, 전 지루해. 맨날 새로운 일이 생길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일할 테니까. 네, 새로운 진상들. 네. 새로운 환자와. 네. 아니, 또 입원실에서 있으면 맨날 똑같지, 뭐. 네, 어쨌든. 맨날 혈압 재고.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내가 지하철에서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껴서 갈 때 이렇게 지하철 안내판 보고 와 이정재 잘생겼다 이런 생각이라도 하면서 가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새로운 작은 쌍성활에서 잡생각이라도 하면 작은 변화, 작은 즐거움이라도 찾아내야겠다. 네. 라는 어떤 자아 성찰이 있었다. 이정재를 보면은 아저씨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잘생겼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생겼다기보다 이정재가 멋있다? 나보다 형인데. 아, 진짜요? 그럼 나보다 형이지. 이정재 아. 나이 50이 가까이 됐을 것 같은데 50 넘었을 그랬구나. 것 같기도 하고. 지하철에서 은행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기업은행인가 모델로 이정재를 쓰는데 IBK. 근데 왜 이정재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멋있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패터슨. 여기 나온 패터슨이 그 버스 운전을 하면서 시를 아마추어 시인으로서 시를 취미 삼아 쓰잖아요. 그 아까 말했던 생활 속의 작은 변화들에서 영감을 얻어서 걔가 이제 유치원 다닐 때 나의 작은 시인에게에서 선생님에게 시를 강탈당한 학생이었던 거죠. 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9회를 들으시면 패터슨을 다뤘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직도 기억나는 거는 만드레이크가 클리셰 덩어리라면서 영화가 클리셰 덩어리라면서 혹평했던 게 기억에 남네요. 짐 자무시 감독이 그 우리나라의 동주 같은 영화를 못 봐서 영화를 이따위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뭐 또 본 거 있어요? 나 오늘 헬보이 보고 왔는데요. 헬보이. 지금 로튼 토마토에서는 신선도가 7%에 해당하는 거의 역대급 망작 평가를 받고 있고, 그 외에도 뭐 해외 평가가 대부분 안 좋아요. 그냥 안 좋은 게 아니라 망작 수준으로 안 좋은데 저는 재밌게 봤거든요. 나름 그 썩은 개그가 춤을 춰 영화에서. 특히 헬보이가 던지는 그 썩은 개그가 아주 시니컬하고 우울한 개그를 날리거든요. 너무 재밌고 그 줄거리상의 개연성이 막 이렇게 구멍나거나 이런 것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보는데 무난했는데 다만 확실히 저예산 영화다 보니까 8,500만 불인가? 900억에서 1,000억 사이인데 그러면 저예산이거든요. 아이언맨 1이 한 1억 5천만 불 썼을 거예요. 그게 벌써 10년 전인데 근데 그거의 반값으로 지금 만들었으니까 엄청 저예산이죠. 그래서 그런가 그 CG나 이런 데서는 조금 그 어색한 부분이 있고, 얘 뭐죠 이게? 무슨 주먹이라고 하지? 헬보이 주먹을? 그 주먹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한쪽 주먹이 크잖아요. 그게 이제 돌로 돼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스폰지인 게 티가 나. 그게 좀 보기에 따라서는 의심의 눈을 가지고 보면 그게 티가 좀 나요. 그리고 델토르 감독의 기존 헬보이 시리즈에서는 얘가 아침마다 이제 사람들이 면도하듯이 얘는 뿔을 깎아내잖아요. 뿔이 어떤 얘의 악마성의 상징, 본성의 지표가 뿔이 자라난다는 것은 그 얘 안에 있던 그 얘가 타고난 게 악마니까 악마의 본성이 점점 뚫고 나온다.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깎아내는 그 어떤 본성을 억누르는 헬보이의 노력을 상징하는 장면인데 이번 짝에도 마찬가지로 나오거든요. 뿔을 깎는데 그 뿔이 이마에 붙어 있잖아요. 덜렁덜렁해. 뿔이 막 움직여 살짝. 이게 살짝 붙여놓은 거 이렇게 가면을 쓴 거지. 그게 티가 난다는 거야. 뿔이 났다면 그게 두개골의 일부일 거 아니에요. 이게 흔들흔들하면 안 되잖아. 그런 면이라든지 뭐 이게 손톱 다듬는 그걸 뭐라 그래 여자들 손톱 다듬는 뭐 니빠도 아니고 뭐야 그거 뭐라 그래 끌이야? 줄 손톱 다듬는 줄 가지고 뭔가 명칭이 있는데 기억이 안 네, 나네요. 그거 뭐 손톱깎이 뒷면에 달린 거 네. 그걸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그런 거에 그렇게 쉽사리 이게 깎여 내려가면 안 되잖아. 얘 강인함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 사람 뼈도 그렇지 않겠네. 근데 무슨 바게트빵 갈아내는 것처럼 막 이렇게 가루가 푹 떨어져. 그래서 조금 거기서 좀 깨긴 했는데 근데 뭐 저예산 영화라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줄거리 내용은 이제 그 리부트를 해서 기존의 헬보이랑은 결별을 하고 새롭게 시작한 건데 영국을 배경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런지 개그가 상당히 영국스럽다. 어바웃 타임에서 그 주인공 남자가 런던에 가서 그 하숙을 하는 집주인 아버지 친구, 엄마 친구인가? 극작가가 있잖아요. 근데 그 극작가가 엄청 시니컬하잖아요. 이상한 개그 던진단 말이에요. 아주 진지하고 좀 썩은 표정으로. 그런 개그를 막 해요. 그런 식의. 그리고 영국을 배경으로 하다 보니까 이 헬보이와 영국의 그 원탁의 기사 전설을 결합시켜요. 그래서 헬보이의 출생의 비밀 이런 것들을 그 영국 그 전설에 이렇게 결합시켜가지고 엮어냈는데 그 안에서 너무 크게 무리한 전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괜찮았다 느낌이 들고 오랜만에 악역으로 그 밀라 요보비치가 나오는데 그 더 이뻐지셨어 이분은. 그 처음에 갓 데뷔했을 때 우마 서먼과 밀라 요보비치가 제가 구분을 못했거든요. 이 두 사람을. 그때 나이도 어렸고 서양 사람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거기다가 이 두 사람은 더 구분을 못했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 두 분이 분기점이 갈라지더니 밀라 요보비치는 점점 더 이뻐지는 방향으로 가고 우마 서먼은 점점 더 우마 서먼처럼 생긴 거 방향으로 가시더라고요. 지금은 그 두 사람이 너무나도 간극이 벌어졌는데 이 영화에서도 너무 아름답게 나오셔서 기분도 좋았고 그리고 거기 그 히로인으로 나오는 흑인 여배우가 있는데요. 신인인 것 같은데 앞으로의 필모가 기대가 되는 사샤 레인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필모가 아주 기대가 되는 배우 발견됐고요. 그 다음에 데니얼 데김이 나오거든요. 로스트에서 수건이 어디 있나 했더니 뭐 그 짤 한참 돌아다녔잖아요. 한국말 이상하게 하는 그 배우인데 여기서도 그 주인공을 돕는 뭐랄까 사이드킥으로 나오거든요. 상당히 매력적으로 잘 나온 것 같아요. 주연 배우가 데이비드 하버 이분이 그 기묘한 이야기에서 그 보안관 역할을 했던 그분인데 뭐 헬보이 뭐 캐릭터하고 뭐 나름 잘 어울렸던 것 같고 해서 이거 추천드리고 싶은데 그 한 가지가 이거 19금이라 잔혹한 장면이 장난 아니게 나옵니다. 사람 막 반 갈라서 주위에 막 가랭이 찢고 막 내장 막 사방으로 튀고 이런 거 뭐 기본이고 머리를 한 반쯤 자른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도끼가 거기 가르고 꽂혀 있는 뭐 이런 것들만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아주 리얼리틱하게 묘사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랄까 이런 히어로물에서 사람이 총을 막 쓰러져 나가는데 피는 한 방울도 없는 12세에 맞추려다 보니까 그런 거에 막 굉장히 그 아쉬움을 느꼈던 분이라면은 여기서 그런 장면에 대한 어떤 해소 이런 거는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샤잠 지난주에 봤던 샤잠하고 비교를 한다면 샤잠보다 한 3배쯤 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샤잠은 평 좋던데? 네, 그렇죠. 샤잠은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고 평이 굉장히 좋거든요. 특히 로튼 토마토 지수 같은 경우는 98%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샤잠 너무 유치했어요. 너무 유치했어요. 그것도 샤잠도 제 예산이고 샤잠은 수트 안에 뽕을 넣었어. 배우들이 근육이 좀 모자랐는가 뽕을 막 넣었어. 그래가지고 움직이면은 그 뽕이 이렇게 어색하게 티가 날. 하여튼 뭐 같은 저예산 영화로서 저는 헬보이의 손을 들어주고 싶고요. 어른들의 취향에 훨씬 더 잘 맞게 하지 않았나. 그리고 샤잠은 그 개연성의 구멍이 좀 숭숭숭숭 나 있어서 그거를 좀 참고 견디기가 힘든데 헬보이는 뭐 개연성에 큰 구멍도 없고 또 주고받는 그 대사에서 느껴지는 어떤 재미 이런 것도 굉장히 샤잠도 그 대사를 웃긴 대사를 좀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되게 유치해.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그 주인공 캐릭터 자체가 중학생이기 때문에 중학생이 샤잠으로 변신해서 겉모습만 히어로 어른의 모습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는 짓은 어른의 입에서 중이의 말이 막 나오니까 그렇게 이게 뼈를 치는 농담 이런 건 없고 아주 그냥 슬랩스틱스러운 그 개그 포인트를 갖고 있는데 헬보이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아주 성인들의 농담 이런 거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menstruation. 네. 그런 성인들의 농담을 하기 때문에 훨씬 제 취향에는 더 좋더라고요. 추천드릴게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흥행에도 실패해서 2가 안 나올지도 모른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네요. 제가 한 감독한테 빠져가지고 누구? 열심히 챙겨보고 있는데 야구치 시노부라는 일본 감독인데요. 이제 이 감독작 중에 제일 재밌게 아직까지 다 본 건 아니지만 본 것 중에 제일 재밌게 본 건 이제 우드잡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바로 저 청년 실업이 심각하던 상태에서 청년 실업 해소 영화잖아 이거. 맞아. 이게요? 네. 이거 아말감에서 했었어요 예전에.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약간 유치하긴 한데 저는 약간 그 일본 영화가 보면 뭔가 약간 만화스러운 유치함이 좀 있잖아요. 그냥 만화 원작이 아니어도. 저는 근데 약간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일본 특유의 그 유치함. 그래서 이 영화도 똑같아. 약간은 판타지성도 있고 약간은 만화적인 그런 유치함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 취향이더라고요. 이 영화가. 왜 그러냐면 거대한 남근이 나오기 때문에. 예전에 캡틴 판타스틱에서도 비고 모텐슨의 거대한 남근에 대해서 굉장한 호기심을 보이시던데. 제가요? 네. 그러니까 여튼 약간 뭔가 이게 이제 직업 자체가 임업하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뭔가 저희는 맨날 이렇게 도심 속에 갇혀가지고 맨날 똑같은 거 보고 막 요새 또 날씨도 안 좋고 막 이랬으니까 뭔가 푸른 나무가 계속 나오고 막 이런 게 뭔가 심적으로 또 힐링이 조금 돼가지고 그거에 약간 좀 가산점 붙여서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이거 보셨어요? 저 호야? 우드잡. 아니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이거 봤어요? 옛날에. 옛날에. 기억은 안 나겠네. 산 타고, 나무 커다랗게 산 타고 내려오는 그런 장면은 기억이 나요. 남근 타고 내려오죠. 네, 산 타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나무 네. 타고. 우리 애국가 나올 때 나오는 뭐죠? 무슨, 옛날 그 전통놀이 중에 이렇게 하는 그 전통놀이 있잖아요. 뭐죠, 그게? 뭐라고 그러지? 기마전 같은 거 하는 거. 사또 옷 입은 사람이 올라타서. 하여튼, 그런 식의 이 동네에 있는 맛지리가 거대한 초대형 남근을 만들어가지고 산꼭대기에서 마을로 굴려내리는 그런 맛지리를 하잖아요. 그 장면이 굉장히 쓸데없이 한 20분 넘게 길게 나와요. 거기서 훈도시를 입은 수많은 군중들이 등장하는 씬이 있는데 뭐 그런 장면 이렇게 마음에 들었다는 속마음을 어디다 써놓은 걸 제가 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훈도시가 뭔가 사람들이 그걸 입은 사람들이 좀 훈훈하고 몸매도 좀 볼 게 있어야 그걸 보고서 좋았다 라고 하지. 다 아저씨의 막 별로 몸매도 볼 거 없잖아요.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 장면. 그래서 저희가 경악을 한 거죠. 그런 걸 좋아하다니. 네, 그렇습니다. 예, 우드잡 이거 일본식 코미디고 또 약간 애니메이션스러운 연출 같은 게 좀 이렇게 들어있어요. 뭐 애가 뱀에 물려서 귓볼이 이렇게 엄청 부어있다든지. 맞아. 근데 그 상대 여배우가 나가사와 마사미 이 여배우의 뿜뿜하는 매력이라든지 뭐 이래서 좀 볼거리가 좀 있는데 글쎄요. 이거 취향은 좀 타는 영화입니다. 그죠? 엄청 타죠. 네, 취향 안 맞으면 이게 뭔 내용이야? 약간 할 사람들도 좀 지루할 수도 있어. 네, 야구치 시노부 감독, 저는 감독 이름 몰랐는데, 워터보이즈랑 스윙걸즈 이거는 엄청 재밌게 봤어요. 이 감독이 약간 스윙걸즈에선 두 개가 좀 비슷한 느낌이 있잖아요. 해피플라이트도 비슷해요. 느낌이. 그리고 사실은 제가 서바이벌 패밀리를 먼저 보고 이 감독이 해피플라이트라든지 이런 걸 만든 감독이구나를 알았거든요. 이 서바이벌 패밀리를 재밌게 봐서 이제 지난주에 계속 이 감독 작품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 스윙걸즈에서는 또 역시 우에노 주리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나와가지고 역시 우에노 주리. 여배우를 이렇게 보는 안목이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우드잡은 한마디 한 줄 평을 하자면 초대형 남근 쇼라고 총평을 할 수가 있는데 수백 명의 훈도시 남성들과 산에서 굴러떨어지는 초대형 남근. 나의 영화의 기억이 그래서 20분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왜곡되고 있어요. 지금. 이 영화가 과연 21세기 2019년 대한민국의 현실에 맞느냐 이런 영화 이거 없애야 됩니다. 이거 왜요? 꼴마초 영화 이런 거 없애야 돼요. 이런 거 시대의 조류와 맞지 않습니다. 저는 재밌게 봤는데 그렇습니다. 호야 뭐 얘기할 거 있어요? 최근에 네. 어스 봤어요. 어스 그래. 와, 그거 진짜
진짜 어땠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진짜 무서웠어? 응? 네. 어떤 좀 공포에 대한 감수성이 매우 예민하구나. 그러게요. 아니 뭐라고 해야 되지? 어. 막 깜짝 놀래키고 이런 건 없잖아요. 네. 근데 영화 볼 때는 별로 무섭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노래를 되게 무섭게 잘 썼고 그리고 무슨 노래가 나왔죠? 그 음향이 그 화성이 엄청난 그 토끼 노래랑 우리 나올 때. 되게 막 기억도 안 나. 확 오는 이런 게 좀 있어서 취향적으로 좀 무서웠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별로 무섭다는 느낌은 없었는데 그 장면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초반에 집 앞에 딱 찾아서 4시 딱 일직선으로 서 있는 그 장면이 첫 등장씬. 네, 그게 자꾸 생각나가지고 새벽에 공부하는데 너무 생각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그냥 자고 그랬었어요. 그거는 공부하기 싫은 핑계를 만든 거 아니야? 무의식이 만들어낸 핑계 아닙니까? 그럴지도 몰라요. 그렇군요. 근데 결말에서 힘이 쭉 빠져가지고 저는 추천은 할만해요? 남들한테? 극장 가서 보라. 재미로 보려면 재미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무섭긴 했지만 재미는 네. 없다. 그렇군요. 어스에 대해서 우리는 또 이제 여러분들이 66회를 들으시면 더 다른 패널들의 의견에 대해서 한번 또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66회 한번 또 들어주세요. 저는 이번 주는 아니고 지난주였는데 개봉작은 아닙니다. 저는 보통 영화 볼 때 테마를 잡고 이렇게 보는데 브리 말링을 테마로 해서 브리 말링의 그 출연작들을 이렇게 좀 쭉 해서 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중에 OA라는 약간 초현실적인 드라마가 하나 있거든요. 브리 말링은 되게 예쁘게 이거 어떻게 그림처럼 예쁘게 생겼다 싶은 외모를 가진 배우인데 이분이 상당히 의식이 있어서 그 어떤 뭐 주인공의 예쁜 여자친구 역할 뭐 이런 것들은 거부하는 그런 배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뭐랄까 지적이거나 주체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여성주의에 어울리는 그런 그 필모를 쌓아온 배우입니다. 브릿 말링. 뭐 저 출연작으로는 우리가 좀 알만한 게 Another Us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분의 거의 데뷔작이나 마찬가지 초기작인데 저예산으로 만든 SF물이에요. 그래서 특수효과 이런 건 전혀 없고 배경도 그냥 현대인데 어느 날 갑자기 지구 상공의 저 달쯤에 위치한 곳에 행성이 하나가 나타나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과연 저게 뭐냐 그래서 막 난리가 나는데 결국에는 그게 지구로 밝혀지는 거죠. 또 하나의 지구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브린 말링은 거기에서 그냥 영국의 그 어떤 시골 동네에 사는 평범한 소녀로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녀가 그 또 다른 지구가 나타난 사건과 얽히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다룬 내용인데 여기서도 뭔가 굉장히 음울하고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그 여주인공으로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처음에 보고 너무 이렇게 젊고 어떤 묘한 분위기, 그 지적인 분위기를 굉장히 잘 갖추고 있는 배우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넷플릭스에서 OA라는 드라마를 런칭을 해가지고 그걸 봤죠. 내용이 뭐냐면 이 브린 말링이 장님입니다. 장님. 7년 동안 납치를 당했다가 돌아와요. 납치를 당했다 돌아오는 이후에 얘가 공양리 300석을 누가 바쳤는가 눈을 뜨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화제가 되죠, 동네에서. 근데 얘가 그 동네의 라면 문제야라는 그 고등학생 5명과 그 선생님을 포함한 5명의 멤버를 만들어서 매일매일 밤에 그 버려진 폐가에 모여서 자기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하루에 1시간씩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브리 말링은 어릴 때 한번 그 임사 체험을 하거든요.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는 임사 체험을 어릴 때 합니다. 임사 체험을 했던 사람들을 납치해서 사후 세계를 연구하는 의사가 있어요. 그 의사에게 납치를 당했다가 돌아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납치당했을 때 어떤 실험을 했고 다른 실험자들은 누구누구가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임사 체험을 실험하는 그 의사의 실험 결과 어떤 것을 보고 어디에 갔다 왔는지 사후에 어딜 갔다 왔는지를 5명의 멤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갖고 있었던 이 5명의 멤버들이 하나는 뭐 이렇게 폭력적인 문제를 갖고 있고 하나는 성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혼란은 아니죠. 성 정체성을 바꾸고 싶어하는 애가 있고 또 학교에 매우 보수적이지만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 그 선생님은 이제 동생의 죽음으로 인해서 어떤 슬픔을 또 갖고 있어요. 그 외에 또 뭐 이렇게 해서 멤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각각 결핍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브리 말링의
매일 밤에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상처가 치유되어 가는가. 그리고 마지막 회, 그 시즌 1의 마지막 회에서는 얘네들이 매일매일 들었던 그리고 서로 공감했던 브리말링의 이야기가 마지막 회에서 학교에서 벌어지는 어떤 참혹한 사건을 만났을 때 이 5 멤버와 브리말링이 과연 어떤 공동체 의식을 보여줘서 어떻게 이 사건의 흐름이 바뀌는가를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초현실적이고 슈퍼내추럴한 내용들로 막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브리말링의 증언이 시즌 1의 90%를 차지하니까 그 사건은 마지막 회 때 딱 한 번만 벌어지거든요. 물론 그 증언 넣어서 이렇게 회상하는 씬들은 계속 나오긴 하죠.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마지막에 가면. 이 브리말링이 자기가 임사 체험을 했을 때 다른 차원의 어나더스, 이 사람이 초기에 찍었던 영화처럼 다른 차원의 세상에 갔다가 왔다 라면서 그 차원으로 가는 어떤 동작이 있어요. 이 동작을 6명이 함께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차원으로 가는 문이 열리고 갈 수가 있다는 건데 그 동작이 굉장히 우스꽝스럽거든요. 진짜 웃겨. 이거 좀 등신짓이다 싶을 정도로. 근데 그거를 계속 자기가 겪었던 일을 이 멤버들에게 얘기해주면서 체조하듯이 이렇게 연습을 계속 해가요. 마지막 회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이 사람들이 이걸 하는데 그때는 이게 현대무용으로 보여. 그때 가서는. 그 정도로 어떤 그 장엄함 이런 것들이 아직도 그 장면이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게 본 영화거든요. OA? 네, OA. 드라마죠.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요거 한번 추천드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분의 그 전작을 이렇게 보면서 러브 인 베를린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독일 현대미술의 메카죠. 뉴욕 아니면 독일이죠. 독일에 있는 어떤 미술 컨설턴트, 어떤 디렉터, 아트 디렉터 여자친구의 역할로 나와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따라서 독일에 가서 남자친구는 일을 하고 자기는 이제 여행 겸 해서 따라왔는데 거기서 어떤 독일 미술가, 젊은 미술가를 알게 되는데 그 미술가가 어느 날 자살을 합니다. 그 이후부터 갑자기 이 미술가, 무명 미술가의 작품들이 평론가들에 의해서 갑자기 고평가를 받기 시작하면서 이 작품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미술 비즈니스계의 최고 상품이 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미술가가 죽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 브리말링이 알게 되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다룬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현대 미술계 순수 예술과 그 예술을 둘러싼 비즈니스 간의 어떤 괴리 이런 것들도 잘 보여주고 그 안에서 이걸 기사화하려는 전직 기사 출신이거든요. 브리말링이 기사화하려는 브리말링과 그 여자에게 좆대기 일보 직전까지 몰린 그 젊은 예술가 그리고 이걸 과연 어떻게 수습하느냐. 결국 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 예술 작품이 이렇게 비싸진 거를 수습을 못하니까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 내가 진짜로 죽어야겠다 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도 살고 이 자기 팔린 이 미술 작품들의 가치도 그대로 유지하는 어떤 묘수가 있을까. 어떻게 수습할까. 그 수습하는 과정을 이렇게 또 보는 재미도 있고요. 여기서는 브리말링이 그동안은 다른 작품들에서는 굉장히 추레하게 나와요, 여자애가. 이 브리말링이. 그래도 그 미모를 감출 수가 없는데 여기서는 그야말로 현대적으로 아주 도회적으로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미모의 진수를 한번 볼 수가 있고 그 브리말링이 그 특이한 게 치열이 굉장히 고른데 송곳니 2개만 뱀파이어처럼 삐죽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미소를 지을 때 그 송곳니가 이렇게 싹 드러날 때 느껴지는 그 오묘한 매력이 있거든요. 우리가 뱀파이어를 볼 때 느끼는 이상한 매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느껴지는 어떤 브리말링의 얼굴 천재성을 보여주는 영화다. 그 아틱이 매즈 미켈슨의 얼굴 천재성을 조명한 영화라면 러브 인 베를린은 브리말링의 천재성, 얼굴 천재성을 조명한 영화다. 그리고 여기서 젊은 예술가로 나오는 남자 주연 잭 휴스턴이라는 배우인데요. 이분의 매력도 이거 보고 이분한테 안 반할 사람 여성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매력적으로 나옵니다. 예술가답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추천드리고 싶네요. OA라는 드라마는 시즌 1은 꼭 보세요. 시즌 2는 제가 보다가 2회까지 보다 포기했는데 번역을 누가 네이버 카페 동호회에서 번역을 했나 봐. 그래서 도저히 못 보겠어서
제가 2는 접었어요, 보다가. 하여튼 1은, OA 1은 한번, 시즌 1은 꼭 보시기를, 넷플릭스 가입하셔서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1시간을 채웠으니까, 을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2부, 뭐죠? 우리의 20세기. 우리의 20세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